안녕하세요. DC백터보 15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차와 달리 화물차는 출력 저하가 발생하면 상당히 힘들고 연료비도 많이 들고 차주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차 출고 시 잘 모를 수 있지만 타다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출력도 저하되고 연비도 저하되고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배기관 하나만 보면 이 차를 샀을 때 내가 시간이 지났을 때 고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5년 4월식 화물차 배기관 길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기관이 길면 배합이 증가합니다. 배합이 증가하면 엔진에 회전장이 걸리게 됩니다. 왜 걸리느냐? 배기가 원활하지 않다 이거예요. 배기관이 길면 배기가스가 긴 배기관 내부에 정체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DPF에 막힘 현상이 생기면 더 많은 출력 저하가 발생한다. 그래서 DPF가 장착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차 출고 시는 괜찮은 듯 하지만 타면 탈수록 장이 세지니까 출력 저하 현상도 더 많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맥센 차량과 액션트 차량 두 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맥센 길이 1, 길이 2, 길이 3을 더하면 4m는 놓을 거예요. 그런데 액션트는 맥센의 차량에서 노출되지 않은 부분, 길이 1 이전의 부분 그 정도 길이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배기관이 그만큼 길다는 거예요. 그만큼 길게 되면 배합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엔진 성능 저하가 많이 발생합니다. 길이 1, 길이 2, 길이 3. 과거 차량, 현재 차량도 이렇게 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열재가 들어가 있죠. 배기관의 열이 외부로 방열되지 않도록 단열재를 부착해서 감아뒀습니다. 그런데 이왕 감으려면 빈틈없이 감는 게 좋죠. 길이 1 시작 부분, 그 부분에 단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 3에 배기관에 연결대가 있죠.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단열재가 조금 많이 빠져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단열 처리가 좀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오래된 차량들 단열재 없이 이렇게 배기관 길어버리면 방열이 많이 돼버리니까 슈트가 찼을 때 잘 타지가 않습니다. 한겨울 때 눈길을 운행한다 하면 DPF 꽉꽉 막힙니다. 왜? DPF 안에 포집된 슈트가 잘 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애먹죠? 그럼 자동차 메이커에서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열재를 합니다. 그리고 액션트 L540 배기 매니폴드에서 DPF까지 거리가 상당히 짧죠? 그러면 짧은 게 유리하다는 건 압니다. 액션트 운행하시면 보세요. 구형 액션트와 신형 액션트 다릅니다. 신형 액션트는 이렇게 DPF 연결 부위에 단열재가 감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형차 없습니다. 더 전에 액션트 트라고 이 단열재 처리 안 돼가 있어요. 그러면 시내 주행을 한다거나 했을 때 배합이 더 걸려버립니다. 배합이 걸리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하면 남학가스가 많이 나와요. 남학가스가 많이 나오면 남학가스 속에 포함된 엔진 오일이 흡입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배합을 줄일 거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기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운행 조건에서는 배합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러면 그 배합이 어디로 갈까요? 필손 링 사이 틈새로 엔진 오일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배기 밸브 가이드 쪽으로 해서 배기가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 쪽으로 들어가서 유전기가 블로바이크 가스 호스를 통해서 흡격으로 들어갑니다. 뜨거운 엔진 오일이 흡격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포함된 수증기는 물이 되고 또 오일은 떡지떡지 흐르게 되는데 이런 국산 차량들 인터쿨러 밑에 볼트를 열어보면 인터쿨러 똥이라 그러죠.
그걸 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차량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인터쿨러 밑에서 엔진 오일이 나오는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배합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이거예요. 그럼 액션턴은 상당히 짧아졌죠? 짧은데 이것도 배합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DC백 터보를 장착해 뒀습니다. 배합이 DPF에는 걸리더라도 엔진에는 걸리지 마라. 그래서 힘을 분산시킵니다. 터보차저 터빈에 감압을 시켜주면 터빈이 더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면 연소율이 더 높아져요. 터빈 축과 연결된 것은 임펠러입니다. 임펠러는 공기를 빨아당기는 날개입니다. 그래서 과급을 잘 시킨다예요. 연료 분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터빈 회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터빈 회전의 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DC백 터보를 기점으로 해서 엔진 쪽에는 감압이 되고 DPF 쪽은 가압이 됩니다. 엔진에 부하가 적게 걸리기 때문에 엔진이 힘이 좋아진다예요. 그래서 화물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보십시오. 배기관 길이가 내가 길다. 아, 이거 머리 아프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 부분을 해결하면 차 잘 나갑니다. 힘 좋습니다. 똑같은 기름을 써도 배기저항이 작게 걸리기 때문에 차가 잘 간다예요. 그래서 화물차 타시는 분들은 배기관 길이가 길다, 그냥 이쁘다, 단열 처리 잘 됐다, 이런 점만 보지 마시고 길면 길수록 배기가스 정체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DPF에 부딪혀서 역류가 생기는데 그 역류가 엔진을 때립니다. 막힌다는 거예요. 그럼 잘 나갈까요? 안 나가죠. 해서 화물차를 타시면 배기관 길이를 보고 저 긴 것을 어떻게 하면 짧게 만들 거냐. 짧게 못 만든다 그러면 배기 매니폴드의 압력을 낮춰주고 DPF 쪽의 압력을 높여주는 이렇게 구분 지어서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DC백 터보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